이제부터 본론 1교시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총칙에서 서론, 상법이 뭐냐, 상법의 의의가 뭐냐, 상법이 어떤 주의를 갖고 있느냐, 상법의 이념과 특징이 뭐냐, 상법의 법원과 효력이 뭐냐. 여기서 법원은 여러분들이 뭐죠? 법원은 법의 원천이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법원은, 장소는 이 법원이 이렇게 쓰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원, 이 상법을 규제하고 있는 법들이 어떠한 법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 법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의 의의. 저한테 강의를 혹시 들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이제 몇 번 언급을 들으셨던데, 항상 어디에 가면은 형식적, 실질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전에 따라서 그 타이틀을, 상법이라는 법전을 가지고 있는 것. 예컨대 민법의 형식적 의의는 뭘까요? 민법전이 되겠죠. 민법전.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전의 법민법이 뭐냐라고. 상법은 뭐냐요? 상법은 뭘까요? 상법전이라고 하는 그 법전의 이름에 따라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것이 상법전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봤죠? 증권거래법이라든가 보험업법, 보험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그런 모든 법제들이 상법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면 그것이 공법이든 사법이든 아무 관계없이 전부 뭘로 본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질적은 다른 말로 하면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규율하고 있는 게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고,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어떤 구체적인 법전의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상법전을 말한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전을 말한다. 상법은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는데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어음법하고 수표법이 있다라고 방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어음법하고 수표법은 상법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상법전에는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법, 해상법 이렇게 5파트로 되어 있고 어음법과 수표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음법과 수표법은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용상으로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지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음법과 수표법은 뭐냐면 독립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법, 수표법이 별도로 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 의의 상법은 일정한 생활관계, 즉 상적 어떤 상행위에 관련된 그러한 생활과 관련된 상행위와 관련된 그러한 법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제를 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의라고 했을 때 이 상이 뭐냐? 상행이라고 그랬죠? 상행이. 그랬을 때 이 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상법이 뭐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상법의 대상론과 관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행위에서 그게 구체적인 어떤 장사에 관한 거다. 그럼 장사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 이게 기업이냐? 기업에 관한 법이냐? 아니면 이게 뭐 경제활동에 관한 거냐? 뭐 똑같습니다. 경제활동에 관한 법이냐? 그 규칙적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뭘 가지고 상행위를 할 것이냐?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상법이라고 하면 그러한 행위만이 상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에 관한 게 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의의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상행위가 뭐냐 그러면 기업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결론을 낸다라면 상법은 결국 뭐다? 기업에 관한 법제가 상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행 상법은 여러 가지 봤다시피 이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행위, 장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론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상행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상법의 대상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설입니다.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증설과 뭐 발생사적 관련설, 그다음에 매개행위 본질설, 뭐 집단거래설, 상적 색채설, 기업법설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다 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설 논쟁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부를 하실 때 통설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설은 뭐냐면 기업법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법을 기업에 관한 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상행위,
상행위도 참 기업이 아니고 예컨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갑이라든가 LG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전부 상법의 규율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상법은 기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업은 계속을 하는 거죠. 계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 계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계획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보다 뭐 하려고 모였다? 돈 벌라고. 결국은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뭐다? 영리성이 있다.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을 거고 법률적 독립성, 경제적 단인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제활동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아까 민법에 관한 특별법이죠. 자, 민법에서 경제활동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민법에도 채권에 보면 매매가 있습니다. 매매. 자, 여러분들 부동산 사고 팔 수 있지요? 여러분들 동산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혹시 사과를 운영하시는 사과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사과 농장을 여러분들이 사과 농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차로 부모님이 한 트럭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과를 따가지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부 뿌렸습니다. 팔았다는 얘기죠? 자, 이걸 팔았습니다. 딱 한 번 팔았어요. 1년에. 그럼 이게 장사입니까? 장사죠. 우리가 속칭 말하면 장사지만 그럼 이게 상법입니까? 상법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상법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성, 영속성, 여러가지 영리성을 계속 추구하는 건 아니죠. 반복성이 없는 겁니다. 집단성, 이제 반복이 없는 거죠. 그러한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농촌, 총각 마을, 간판을 달고 계속 일정한 장소에서 아파트 상가에서 계속 이 사과를 띄어다가 계속 파는 그런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한 가게 주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가게 주인은 상인일까 아닐까? 이거는 상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일회성이고 그냥 영리성보다는 한 번에 끝나는 그런 경우는 상법이 아니라는 거. 예컨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고 팔았습니다. 예컨대 5년에 한 번씩 사고 팔았어요. 집을 높여가기 위해서 팔고 또 이사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팔면은 그거는 상행이 됩니까? 그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된 거 아니? 그때는 이 상행으로서 하는 거 아니죠. 영업으로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 그럼 이건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뭐다? 이거는 상인이 됩니다. 예컨대 제가 1년에 아파트를 두세 번 사고 팔았다. 그렇죠? 두 번 사고 한 번 팔았다. 그런 경우도 이 매매업에 해당돼서 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처럼 아파트를 몇 년에 한 번씩 사고 팔았다. 이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경우는 상인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 의해상법과 형식적 의해상법 상호관계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형식적 의해상법은 뭐였죠? 아까 상법전이라고 그랬죠. 상법전. 그렇죠? 상법전에 보면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 배임죄, 횡령죄에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처벌. 자, 처벌조항이면 원래 처벌은 어디서 다뤄야 될까요? 이거는 형법에서 다뤄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어떤 공금을 횡령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처벌하는 것은 형법이죠. 형법인데 이거를 그 내용을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은 상법의 내용이 되어 있지만 처벌받는 건 상행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처벌받는 건데 감옥에 앉아있는 게 상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죠. 그렇지만 상법전 내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해 상법에는 속한다. 그렇죠? 그래서 상법전이라는 타이틀, 그 법전 내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조차도 형식적 의해 상법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의해 상법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장사를 한 경우에 장사와 관련된 내용만 그 법이 상법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법의 타이틀에 관계없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 증권거래법이라든가 자본시장통합법, 어음수표법 다 어떤 법명을 갖고 있더라도 그에 관해서 어떠한 내용을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영위되고 있다고 하면 법명에 관계없이 전부 상행위로 보는 거. 이러한 것을 실질적 의해상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해와 실질적 의해상법은 일치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 의의와 상법은 접합되는 부분이 있죠.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형식적 의의 상법에도 포함되죠. 왜냐하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법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전부 형식적 의뢰상법과 실질 상법이 다 공통됩니다. 근데 증권거래는 뭐 자본시장 통합법 이런 법에 의해서는 상행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상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의뢰상법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죠. 내용이 물론 상행이지만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뢰상법이 훨씬 더 내용이 더 광범위하다는 거. 그래서 더 크게 그린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기억하실 건 뭐다? 상법은 아주 장사하는 사람들에 관한 법이고, 장사하는 사람에 관한 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영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굉장히 계산에 밝다. 굉장히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민법 일반에서부터 상법 전반의 내용을 쭉 설명드리다 보니까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을 가지고서 상법을 공부하시면 굉장히 내용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